자, 그리고 이제 증거 판단에 있어서 확증 편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재판이나 증거 판단하고 하는 거는 원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신이 하던 영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그냥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수사 대상자, 내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증거가 됐건 그 사람의 진술이 됐건 어떤 사실관계가 됐건. 근데 사람한테는 이런 편향이 있어요. 편향.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주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온 경험들이 다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사실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해석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세계관과 내가 가진 가치관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기본 태도입니다. 기본 태도. 법률 문제를 다루는 모든 사람의 태도여야 합니다. 법률 문제를 다루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틀릴 수 있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있으면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 귀를 열고 경청하고 들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틀린 게 아닌가. 다시.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조선에 정말 뛰어난 학자이시고 정약용 선생님은 형법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흠흠신서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흠흠신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형법교과서입니다. 형법교과서. 흠흠의 의미가 두려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항상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삼가하고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담은 게 흠흠신서입니다. 1822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국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벽에 이 흠흠신서 서문이 걸려 있습니다. 그 흠흠신서 서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꼭 이거는 한번 이제 법률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뭐 길지만 거기 빨간 글씨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이 1822년도에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지고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인조대천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원래. 서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양 사람들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동양,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판단의 문제와 이런 거는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지고 하는 겁니다. 대신 지고.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몰라 털끌만한 일로 세밀히 분별해서 처리하지 않고서 소홀하게 하고 흐릿하게 하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이게 흠흠신서 서문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민심서를 편찬하고, 목민심서는 목민관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을 담은 게 목민심서잖아요. 목민심서를 편찬하고 나서 인명에 대해서는 이는 마땅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드디어 흠흠신서를 별도로 편찬했다 라고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게 이제 그 라쇼뇽 이펙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라쇼몽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서 거기서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의 얘기를 합니다. 전부 하나의 사건인데 다 달라요. 자기가 겪은 거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사실관계가 그 사람들의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서술이 됩니다. 그걸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래서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라쇼몽 이펙트라고 심리학자들이 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확증 편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증 편향. 이 교집합 부분이 당신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팩트가 있죠.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팩트와 나의 믿음의 교집합 부분. 그 부분이 당신이 보는 팩트라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틀을 만들어 놓는 어떤 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컵에 물이 반만 들어있다. 반이나 들어있다. 비어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둘 수도 있고 채워져 있다는 부분에 방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프레이밍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적 퍼셉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 보시면은 두 가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젊은 여성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또 노파, 나이 든 할머니 얼굴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다가 자기가 그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식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편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그 빈번하게 얘기되는 건데 법학 분야에도 법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심리학. 법심리학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분과 학문인데 거기서 주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법적 판단에서 인지 편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편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연구합니다. 영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트루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뭐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항상 제가 후배 검사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검찰청에 가면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강당 같은데. 그런데 같이 틀어서 같이 이제 보곤 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 맨 밑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분이 댄 레더라는 굉장히 유명한 앵커입니다. 앵커고 60분. CBS 방송에 60분이라고 하는 그 추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내지는 뭐 추적 60분 뭐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 현상 문제에 따라서 깊이 파고 들어와서 따라가서 추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CBS 60분 프로그램의 주 진행자가 댄 레더였습니다. 댄 레더. 근데 200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 레더 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케이트 블란쳇이 CBS 베테랑 프로듀서입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하는 사람이고요. 댄 레더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 이제 역할을 했는데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유명 앵커이자 저널리스트였고요. 60분 팀에서 제보를 받아요. 제보를. 부시 대통령이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 부시가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강제징집이었거든요. 강제징집이었는데 징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군부대에 허위 배속된 그런 자료를 만들었다. 이런 제보가 60분 팀에 들어옵니다. 60분 팀에 들어와서 대선을 앞둔 시점이고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 60분 팀에서 그거를 열심히 추적을 합니다. 열심히 추적을 해서 방송을 만들고 이제 이거는 방송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때립니다. 난리가 났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항상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권력 구조가 분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미국도 양당제 하는 나라고 민주당, 공화당으로 양당제 하는 나라다 보니까 부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환호를 했을 것이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야, 그 프로그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막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60분에서 제보받았다라고 하는 그 문서가 타이핑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1970년대 타자기로는 구현할 수 없는 폰트와 특수 문자가 기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람이 지적을 했어요. 이제 CBS 프로그램 그 방송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너네들 이거 점검했어, 안 했어? 점검했어, 안 했어? 이거 다 따져봤어, 안 따져봤어?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이제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가 열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결국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서 이 댄 레더도 은퇴하고 이 메리 메이프스라고 하는 베테랑 프로듀서도 이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댄 레더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사과하는 방송을 하고 이제 방송계에서 이 사람은 은퇴를 합니다. 이게 그 영화에 나오는 청문회 장면이에요. 청문회 장면. CBS에서 청문회 장면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얘기가 바로 확증 편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CBS 프로그램 제작진 당신들은 그걸 믿고 싶었던 거 아니냐. 대통령의 의혹이 있다라는 걸로 방송을 일단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방송을 내서,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 방송을 내야 되는 의혹 속에 있고, 반대되는 어떤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귀에 잘 안 들립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무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당신은 처음부터 그 메모를 진본으로 생각하고 그에 반하는 증거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이게 청문회 장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확증 편향과 관련돼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장면이에요. 꼭 그 기회 있으면 영화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이분은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연방법원 판사입니다. 연방 대법관 하신 분은 아니고 연방법원 판사인데요. 러니드 핸드라고 하는 연방법원 판사인데 어떤 찬사를 받았냐? 최고의 연방 대법관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연방 대법원 밖에 있다. 러니드 핸드는 연방 대법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밖에 있다. 이런 찬사를 받은 그 판사님입니다. 러니드 핸드.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 유명한 문구예요, 이게. 자유의 정신이 뭐냐? 어떤 것도 too sure하게, 예? 라이트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법률가는, 예?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단정하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항상 객관적인 증거와 반대 증거,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열린 마음과 가치관, 세계관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속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신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의 직업적 소명입니다. 소명이고 책임의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수사와 증거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는 증거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요.